어쩌면 마음이 착하다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이 바로 그 착함을 이용하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더 공정하고 더 충성스럽고 더 배려하려 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안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이제 다르게 살겠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결심한 바로 그 순간 누군가는 다시 다가와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곤 했죠. 오늘 칼 융의 깊은 심리학을 통해 왜 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상처받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이 아픔을 차갑게 굳어버리지 않고 힘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숨겨진 패턴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심리의 법칙처럼 이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약하다고 여기지 않게 될 겁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건 당신의 착함이 아니라 그 착함을 사용하는 무의식적인 방식이었으니까요. 만약 이 말들이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오늘 나는 바뀌겠다. 이 순간을 스스로에게 남기는 조용한 약속처럼요. 우리는 자라면서 착해야 한다. 예의를 지켜야 한다. 참아야 한다. 빨리 용서해야 한다. 웃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대가를 말해주지 않았죠. 아무도 빛의 반대편, 융기 말한 그림자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착함만, 빛만, 평화만 추구할수록 그림자는 더 커집니다. 말하지 못한 분노, 억눌린 상처, 끝없이 누적된 피로, 하고 싶었던 싫어요, 떠나고 싶었던 마음까지. 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다치는 이유는 자기 그림자를 부정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 어둠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당신도 여러 번 느꼈을 겁니다. 뭔가 불편한 직감, 가슴 깊은 곳에 작은 거부감, 입술 끝에서 맴도는 아니요. 그런데도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왜냐면 단호해지는 것이 나쁜 사람 같아서, 선을 긋는 것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상처는 그때 시작됩니다. 상대가 당신을 아프게 한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버려버린 그 순간부터요. 윤기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페르소나, 좋은 사람, 강한 사람, 다 참는 사람이라는 가면에 너무 깊이 동일시했다고. 그 가면 뒤에서 당신의 영혼은 한계를 외치고 있었는데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을 하나 해보길 바랍니다. 만약 방금 떠오른 기억이 있다면, 가슴이 조금이라도 아릿해졌다면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아픔을 인정한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진실은 꽤 잔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기 보호 방법을 모른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을 보지만 당신의 죄책감도 봅니다. 거절하면 미안하다. 떠나면 나쁜 사람 같다. 나를 먼저 선택하면 이기적인 것 같다.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빈말로 약속하고 너밖에 없어 같은 말로 마음을 흔들고 일부러 침묵해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사라졌다 돌아와 당신이 더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국 이 정도면 충분해 스스로를 설득하죠. 왜냐면 착한 사람은 항상 이해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윤근 착함을 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착함을 통합, 즉 빛과 그림자가 만나 이루어지는 성숙한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모든 걸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고 필요하면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알고도 인간다움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무장 해제된 상태일 뿐입니다. 그림자의 힘을 모른 채,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분노도 피로도 끝도 모두 부정해온 채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 그 틈을 이용할 겁니다. 잠시 후
착한 사람이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용되지 않는 강한 존재로 변하는 전환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을 여기에 남겨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내가 견디도록 배워온 아픔보다 더 큰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미래의 나에게 남기는 작은 쪽지처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세요. 나는 이제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선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이 말이 가슴을 조금이라도 조이게 한다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융의 심리학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림자와 페르소나, 그리고 왜 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 흘리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유까지. 이 여정을 계속 듣고 싶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모든 빛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생긴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착한 사람만 되려고 할수록 그 안에서는 점점 더 넓은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이는 빈 공간, 고요하지만 무겁고 피로한 공허함,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는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먼저 상처받는 이유는 그들이 착함과 자기 포기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이란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배려란 침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강함이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용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단 하나의 순간, 모든 것을 뒤바꾸는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은 계속 아픈 사람과 깨어나는 사람을 갈라놓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 그림자에 대한 의식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힘은 공격성이 아니고 차가움도 아니고 악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존엄성이 자리 잡을 곳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누구를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는 것도 그림자고, 누군가 선을 넘고 있을 때 신호를 보내는 것도 그림자이며, 당신의 착함이 이용당할 때 몸을 막아서는 것도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외면당한 모든 감정은 결국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늘 당신만 더 주는 것 같고, 당신만 더 사랑하고, 당신만 더 버티고, 당신만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가슴을 건드린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나를 위해서. 드디어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선언처럼. 이제 숨을 고르세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깊이입니다. 착한 사람은 고통받습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 안에 오래된 이야기를 확인시키는 사람들, 상황들, 관계들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으려면 조금쯤은 아파야 한다. 선택받으려면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누군가는 결국 떠난다. 그래서 내가 참아야 한다.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감정적 조건 반사, 과거의 상처가 반복된 결과입니다. 윤근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통제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의 핵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상태.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랑, 당신을 이용하는 우정, 당신을 지치게 하는 환경 속에서.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면의 경계가 없다는 것, 그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그림자를 존중하지 못한 것. 그림자를 통합하는 순간 당신의 착함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당신은 사랑하지만 매달리지 않고, 돌보지만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들어주지만 무례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바로 이 지점까지 데려가고 싶습니다. 계속할 준비가 됐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이제 빛과 그림자를 하나로 만들겠다. 당신의 선택을 기록하는 말, 내면의 다짐을 굳히는 말, 그리고 무의식에게 새로운 길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치유의 마지막 문을 엽니다. 착한 사람이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그 어떤 사람도 두 번 다시 상처 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과정. 그러니 천천히, 하지만 이전보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모든 착한 사람의 인생에는 어느 순간 신성에 가까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침묵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괜찮아. 내가 참으면 돼. 누구에게도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이 침묵이야말로 착한 마음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피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한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평생 갈등을 피했고, 선긋기를 피했고, 진실을 피했고, 그렇게 하면서도 모른 채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영혼을 내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패턴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 진짜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걸 멈추고 진짜 자신이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맞아요. 진정성, 꾸밈 없고 단단하며 온전한 나. 진짜 사람은 소리칠 필요도 없고 자기를 변명할 필요도 없고 사랑을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선명하게. 그리고 그 선명함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선 인간 영혼의 가장 어려운 복도를 지나야 합니다. 바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순간. 그리고 그림자는 아무런 자비 없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왜 지금 느끼는 걸 늘 나중으로 미루는 거야? 왜 당신이 받을 자격보다 적은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야? 왜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당신은 잃을까봐 두려워해? 이 질문들은 아픕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바로 이 질문들이 오래된 거울을 깨뜨립니다. 착함이 복종과 같은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그 흐릿한 거울을. 그리고 여기서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상처내는 데 사용했던 그 예민함이 사실은 당신을 해방시키는 힘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직감, 그동안 억눌렀던 그 목소리, 사실은 항상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종하려 할 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라 말해주던 건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할 때 게임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당신은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의식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깊은 심리학에서 가장 두려운 힘입니다. 의식 있는 사람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용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부스러기를 좇지 않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 변할 의지 없는 사람을 고치려 밤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평화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다시 태어남을 기록하길 바랍니다. 내 말 중에 단 한 줄이라도 당신 안에 불을 켰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나를 선택한다. 이 문장은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을 봉인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착하지만 더는 순진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사랑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드디어 융의 가장 깊은 조언을 이해한 사람. 빛을 떠올린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자신의 어둠을 직면할 때 비로소 인간은 빛난다. 지금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이 메시지가 또 다른 누군가의 무너지는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몇 달 전에 당신처럼 조용히 아파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닿도록, 다음 단계에서 착한 사람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의 조종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지 보여줄 겁니다. 희귀하고 매력적이며 존중받는 사람,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다음 길을 원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진짜 힘을 마주할 준비가 됐다. 나는 계속할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 착한 사람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또 하나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처럼 오래되고 강하고 고요한 의식, 늘 존재했지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힘. 그때 사람은 이전에는 못 보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작은 조종, 감정의 밀당,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예전엔 놓쳤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해집니다. 거의 눈부실 정도로. 왜냐하면 그림자가 깨어나는 순간 순진함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분별 없는 착함은 약함이 된다. 하지만 의식 있는 착함은 힘이 된다. 그건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고 누구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부러질 때까지 자신을 느리지도 않습니다. 머물 사람은 머물고 설득해야 하는 사람은 애초에 가치가 없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진실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재정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당신이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소비만 하는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빛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 안에서 희귀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선명함, 가벼움, 존재감. 그 존재감은 매달리지 않고 억지로 붙잡지 않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윤기 강조했던 더 깊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하나의 사람이 되고 하나의 사람이 된 당신은 드디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건 패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되풀이되는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오래된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것, 항상 구해주는 사람, 항상 참아주는 사람, 항상 강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누구를 짊어지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함께 걸으려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착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굳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 견딜 수 있어. 에서 나는 나를 해치는 것들만 거절할 줄 알아로 바뀌고 나만 잘하면 되지. 에서 나는 누구 때문에 나를 잃지 않겠다로 바뀌며 사랑받아야 한다에서 나는 나에게 솔직해야 한다로 바뀝니다. 이 솔직함, 이 내면의 정직함이 당신 주변의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관계는 서로를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흐름이 되고 기대는 명확해지고 사랑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며 착함은 거래가 아니라 존재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착한 사람은 변합니다. 상처의 표적에서 존재감 그 자체가 되고 흔들리는 불빛에서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불꽃이 됩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 의식이 깨어있는 선함,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는 영혼. 여기까지 함께 온 당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변화. 착한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순간. 이 변화는 갑자기가 아니라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스스로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기 전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착한 사람이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의 빛이 희생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맞추기 위해 자신을 깎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깨어난 착한 사람은 말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조용한 메시지가 됩니다. 진짜로 변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자기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와의 관계가 단단해졌기에 성숙한 관계만 끌어당깁니다. 예전의 당신은 인정해줄 사람을 찾았지만 지금의 당신은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습니다. 예전엔 사랑의 부스럭이라도 붙잡았지만 지금은 스스로의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잃을까 두려워 몸을 낮췄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낮춰야만 옆에 있어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에 내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깊이 지켜주는 것은 한때 당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바로 그 감각, 예민함입니다. 이제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당신은 고통을 겪기 전에 느끼고, 넘어지기 전에 알아차리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기 전에 스스로를 듣게 됩니다. 직관이 돌아오고, 선명함이 돌아오고, 당신 자신이 돌아옵니다. 당신은 차갑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조종하려 하면 느껴지고, 누군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으려 하면 감지되고, 누군가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려 하면 당신의 내면이 자연스럽게 아니오를 말합니다. 분노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흔들림 없이. 이것이 감정적 성숙입니다. 이것이 깊은 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 살아있는 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깨어난 착한 사람은 더 이상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조용한 힘의 기준, 평온의 기준, 균형의 기준. 그저 살아가는 모습이 메시지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멀어지고, 당신의 새 진동은 더 이상 옛 혼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빛을 가진 사람들은 다가옵니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피할 수 없이. 왜냐하면 의식 있는 선함은 그 자체로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크게 숨을 들이쉬세요.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윤기 말한 빛과 그림자, 그리고 착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묶는 핵심으로, 여정의 끝에서 단 하나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약했던 게 아니라 단지 진짜 자신을 잊도록 길들여졌을 뿐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세상이 숨기고 싶어 했던 당신만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걸 조용히 꺾으라고 배웠고, 당신은 믿었습니다. 조건 없이 주라고 배웠고, 당신은 자신을 잃었습니다. 착함은 참아내는 것이라고 배웠고, 당신은 천천히 부서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은 언제나 그렇듯 희귀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당신 자신의 그림자 앞에 세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그리고 재탄생이란 누군가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안에 있었던 진짜 나를 마침내 허락하는 과정입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인간답게. 깨어난 착한 사람은 더 이상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만으로 누군가를 비춥니다. 자기 빛을 끄지 않고 길을 비추는 사람. 그들은 이끕니다. 명령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침묵이 1000개의 말보다 더 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숙한 관계를 끌어당깁니다. 존중을 내뿜고 진실을 보여주며 깊이를 잃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진실을, 누군가를 고치는 것은 당신의 의무가 아니다. 당신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이 당신의 진짜 의무다. 이 진실로 살기 시작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당신의 시선이 달라지고, 당신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고, 감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를 내어놓고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자기 사랑이 탄생합니다. 과장된 시끄러운 인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용하곤 깊고 속삭이듯 말하는 사랑. 나는 나와 함께 하겠다. 어떤 순간에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작지만 진심 어린 부탁을 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생각을 열어주었다면, 숨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쉬게 했다면 구독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공간을 지속하게 하고 이런 깊은 내용을 계속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의무가 아니라 아직도 이유를 모른 채 상처받고 있는 다른 좋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 순간을 당신 안의 전환점으로 만들고 싶다면 댓글에 단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나는 깨어났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선언하듯, 하나의 사이클을 닫듯
빛과 그림자를 안고 당신의 길을 걷겠다는 약속처럼. 왜냐하면 결국 착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길 위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주 깊고 아주 드문 오직 당신의 길을